중2 금성 1과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본문의 제목은 Join Our Club, won't you? 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 그러지 않을래? 라는 의미입니다. 세부 내용은 동아리를 홍보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접속사 if인데요. 우리가 이때 if를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if라고도 부르고요. 본문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in saving the planet, please join us. 자, 따라서 이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 네가 이 지구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please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자. 즉, 우리의 동아리에 들자라는 이야기죠. 자,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고요. 아까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if 다음에는 주어 그리고 동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동사의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해요. 추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take a taxi, 네가 만약 택시를 탄다면 you can get there in 10 minutes. 거기에 10분 안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If the box is not too heavy, 그 상자가 만약 너무 무겁지 않다면 I can carry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운반하는 걸 도와줄게, 옮기는 걸 도와줄게 라는 말이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If I have time tomorrow, 내가 만약 내일 시간이 있다면 I will visit my uncle. 나는 나의 삼촌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지금 tomorrow라는 미래의 시제가 부사로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have라는 동사는 단순 현재 시제를 써줬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흔히 말하죠. 추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she comes to the party, 그녀가 파티에 오면 We will welcome her. 자,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 내일이나 이번 주말이나 이렇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파티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기 그녀가 파티에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해서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we will welcome her. 이렇게 써야 되는 문장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접속사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조건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파티에 가면 우리가 그녀를 환영하겠지만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녀를 만날 일이 없겠죠. 즉 조건절이 완성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주절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단순 현재 시제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복되는 습관이라든지 불변의 진리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단순 현재 시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왜 단순 현재 시제로 우리가 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면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축구를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We will play soccer if it is sunny tomorrow. 자, 내일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니까 여기다가 will be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날씨가 맑다라는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단순 현재 시제를 써서 if it is sunny tomorrow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if는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만 if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명사절을 이끌 때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 wonder if she will come tomorrow. 자,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tomorrow라는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보이죠. 그런데 아까까지는 tomorrow가 있어도 여기 단순 현재 시제를 쓰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f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는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쓰인 if가 명사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앞에는 반드시 뭔가 내가 궁금해 I wonder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그리고 내가 확실치 않아 그래서 I'm not sure 이런 표현들이 앞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가 부사절 접속사인지 아니면 명사절인지 구분하는 것까지 꼭 숙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부가 의문문인데요. 본문의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ou are getting excited, aren't you? 너 점점 신이 나지?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장 전체가 완전한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You are getting excited 까지는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을 띠고 있죠. 주어 그리고 동사. 그런데 이 뒤에 꼬리처럼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태그 퀘스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꼬리처럼 aren't you? 그렇지 않니? 라고 아주 짧게 의문문을 묻고 있어요. 이유는 이 문장 자체가 진짜 본인이 모르겠거나 궁금하거나 라고 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문장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짧게 덧붙이는 의문문을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요, 메인 동사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만약 긍정이라면 뒤에 있는 부가 의문문은 부정의 동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Yesterday was cold. 자, 지금 어제는 추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as라는 비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였죠. 그랬을 때 이 비동사를 가지고 와서 부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it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주어를 받아주었죠. 그래서 wasn't it?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Mike studied hard. 마이크는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해서 이 studied,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하잖아요. 과거 시제니까 did를 가져왔고 그리고 부정, not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라는 이름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he, 주격이죠. he가 되잖아요. 그래서 didn't he?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봐 준 거죠.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He can play the cello. 자, can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can이라는 조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not을 붙여서 can't he? 이렇게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봐 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원래 있는 문장은 긍정 그리고 부가 의문문은 부정으로 바꾼 케이스고요. 두 번째, 주어가 있고 동사의 부정형이 있다면 부가 의문문은 비동사, 두동사, 조동사의 긍정 그리고 인칭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요. She is not tall. 그녀가 키가 크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is not 이렇게 사용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이 비동사인 is를 가지고 오셔서요. is sh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라고 물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doesn't enjoy playing soccer. 그녀는 축구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enjoy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n't enjoy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does라는 조동사를 뒤로 가지고 오셔서 긍정이니까 does sh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Jim will not come back. 짐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will not, will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긍정을 가져오실 때 will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짐이라고 쓰여있는 고유명사를 인칭대명사 he로 받아주었습니다. will he? 그렇지? 라고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일 경우에도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법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긍정 명령문인 경우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라는 말이고요. 이때는 will you 라고 부가 의문문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명령문이 부정 명령문일 때도 있어요. Don't run in the hallway, 그럼 복도에서 뛰지 마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역시 긍정 명령문이든 부정 명령문이든 상관없이 부가 의문문은 will you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ance. 함께 춤추자. 그럴래? 우리 함께 춤을 출래? 라고 했을 때 shall we?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 명령문과 청유문까지 꼭 확장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가 의문문에 답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3번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말, 즉 한글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에 대해서 답할 때는 말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긍정으로, 부정이면 부정으로 답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묻습니다. Your grandma doesn't like cold food. 너희 할머니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셔. Does she?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자면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니 좋아하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살짝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는 앞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좋아하셔라는 긍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요. yes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고 긍정의 대답이 따라와야 되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부정의 대답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yes면은 질문에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yes, she does 하면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셔, 좋아하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no라고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no, she doesn't 하면은 아니, 그녀는 좋아하지 않으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답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의 본문입니다. 1과의 본문은 Join Our Club, Want You? 라는 제목이고요. 총 4개의 동아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각각의 인물이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Hello everyone, I'm Susie. 자, 지금 첫 번째 동아리를 소개하는 인물은 수지라는 인물인데요. 이때 I'm을 this is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And I'm the leader of the Save the Earth Club. 자, 이 친구는 Save the Earth라는 동아리의 회장인 거죠. 그래서 이때 of는 사물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말로 Save the Earth라는 동아리의 리더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의 소유격을 얘기할 때는 어퍼스트로피 s를 많이 붙이잖아요. 하지만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것 먼저 그리고 의 리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ur club is an environmental club. 자, 수지가 동아리에 있는데 이 동아리의 특성은 environmental, 즉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e do volunteer work. 우리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라는 말이고요. To protect our planet. 우리가 our plane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하겠죠.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protect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래서 we do volunteer work in order to protect our planet 혹은 so as to protect our planet 이렇게 써도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Protecting our planet is important. 자,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protecting이 바로 동명사로서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동명사의 주어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protecting our planet is 단수 동사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부가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 비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not을 붙여서 isn't를 만들어주고 앞에 나와 있는 동명사 주어가 단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칭대명사로 바꿨을 때 is로 받아주었죠. isn't it?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가 의문문 그렇지 않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we carried out a campaign. 이때 carry out은요, 수행하다, 실시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캠페인을 실시했어 라는 의미죠. To reduce food waste in school cafeteria. 우리가 이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food waste 하면은 음식 쓰레기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실시했어 라는 말입니다. 이때 to reduce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캠페인을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투부정사의 용법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메인 문법인 부가 의문문까지 함께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mpaign was successful. 그 캠페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this year, 올해죠. 올해는 we are preparing some special activities aboard 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are preparing 하면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올해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abroad라고 해서 해외에서 해외로 라는 뜻이에요.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이 스펠링 부분입니다. 우리가 off-road, R이 앞에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라는 뜻이고요. 이때 헷갈릴 수 있는 표현 중에 aboard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제 탑승한이라는 뜻인데 aboard를 잘 보시면 뒤에 board라는 표현이 나오고 앞에는 어라고 해서 뭐뭐 쪽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에 탑승하거나 했을 때 이 갑판에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aboard는 배나 아니면은 비행기에 탑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른 이 단어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보통 본문에서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영영풀이를 같이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영풀이가 만약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함께 공부가 되었다면 혹시나 이걸 좀 헷갈리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So, if you're interested in saving the planet, 따라서 네가 만약 지구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란 말이죠. Please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자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if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f입니다. 그래서 are interested in 지금 우리가 be interested in 플러스 명사나 동명사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써주는 부분 그리고 in 다음에 동명사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수지가 동아리의 회장이었고, 그리고 환경 동아리였던 Save the Earth에 대한 내용입니다. Hello friends, I'm Diego of Fly High. 자, 두 번째 동아리로 이동을 했죠. 두 번째 동아리는 이제 디에고라는 친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동아리의 이름은 Fly High입니다. 그리고 It's a Drone Club이니까 드론을 날리는 동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 study every part of a drone. 우리가 드론의 모든 부분을 연구해. 그리고 make some small drones by ourselves. 그리고 작은 드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and라는 접속사가 보이시죠?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앞에 있는 study 그리고 뒤에 있는 make라는 동사를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by ourselves 하면은 스스로란 뜻입니다. 즉 우리들 스스로 작은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의 모든 부분을 연구한다라는 의미이죠. When you have your own drone. 이때 when은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너의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you need to practice hovering 이라고 해서 hovering 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이죠. 이때 to protect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 ne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vering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연습을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앞에서 부사적 용법도 나오고 형용사적 용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도 함께 가져가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overing means staying in the same place in the ai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서 hovering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hovering이 무엇일까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풀어서 써주는 문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hov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동사 means에 s가 붙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공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staying 역시 means의 목적어로서 동명사로 사용이 되었죠. 특히 이 문장의 위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 hovering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Once you're good at hovering. 자, 이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일단 네가 are good at, 그러면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네가 hovering을 잘하게 되면 공중에 같은 장소에 이 드론을 띄우고 있는 것, 그런 행동을 잘하게 되면 you will be ready to 라고 했네요. 그래서 뭐 할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To fly your drone in different directions 라고 해서 이때 fly가 날리다 라는 뜻이에요. 날다라는 뜻도 있지만 날리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너의 드론을 in different directions 여러 다른 방향으로 날릴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You are getting excited. 그래서 우리가 get excited 하면은 흥미진진해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너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라고 물어봤고 aren't you? 그렇지 않니? 라고 부가의문문으로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가의문문의 경우 메인 문장에서 비동사 are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이 are를 가지고 와서 not을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원래의 문장에 주어가 you였고 인칭대명사 그대로 사용해서 aren't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문장은 위치를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문법인 부가의문문을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에고라는 인물이 본인의 드론 동아리를 설명했고요. 이 드론 동아리의 이름은 Fly High였습니다. 자, 세 번째 동아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준호. 준호가 등장을 했고요. What do you want to do? 넌 무엇을 하길 원하니? When you see beautiful scenery.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what do you wan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하다, 하는 것을 원하니? 라고 했으니까 이때 투부정사의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고요. 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을 이르는 접속사죠. 그래서 when you se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광경, 장면, 풍경을 보았을 때 넌 무엇을 하길 원하니? 라는 문장이죠. You want to take a picture of it. 그래서 이때 it은 앞에서 말한 이 beautiful scenery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풍경에 사진을 찍길 원해 라는 말이죠. 사진을 찍길 원해. 그렇지 않니? 라고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이